그럼 시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경은 현재 305편이 전해지고 있고 제목만 전해지는 6편까지 포함하면 311편이 됩니다. 내용이 있는 305편은 이제 국풍 160편, 소화 74편, 대하 31편, 송 40편 이렇게 풍아송에 걸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은 15개 지역의 가요이죠. 이 민가가 되겠고요. 아는 귀족 문인들의 작품인데 주로 서주시대에 창작된 것입니다. 송은 종묘 제사에 쓰이는 무용곡으로 주송, 노송, 상송인데 노송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또 공자가 이 시경의 정리에 관여했을 거라는 약간의 하나의 또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그 국풍에 있는 어떤 민가도 중요하지만 또 이 아래에 있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목소리 이런 것도 상당히 나중에 우리 시가문학의 발전에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아에는 어떤 이 작자의 총체적인 어떤 고독감, 약간 왕따 비슷한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뭐한데 저들은 뭐뭐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론의 이소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정치에서 이제 밀려난 사람들이 나는 아주 성품이 깨끗한 사람인데 이 참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나를 몰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와 이런 것은 이소의 약간 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에는 사회질서의 붕괴 그리고 가치의 전복 같은 게 담겨 있고요. 또 점술과 제례 같은 종교적 의례가 무너진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 이제 어지러운 어떤 현실을 좀 노래하는 거죠. 또 운문으로 이 참언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바로 이 시경에서부터 확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22증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운문에는 어떤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어떤 도덕적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문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화의 정월편 이것을 내용을 보면요. 내 외로움 생각해보니 근심스러운 마음 깊어진다. 화려한 저들의 집들 쉽게도 재물을 얻었구나. 백성은 지금 살아갈 재물 없고 하늘의 재앙마저 다하는구나. 환락을 즐기는 부자들, 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애달파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 부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시경의 문학적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경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소재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애정, 그리고 둘째는 사회, 세 번째는 제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남 야유사근 편 같은 것이 그렇고요. 또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그런 시들도 있죠. 위풍의 석서 같은 경우 큰 쥐에 탐관오리들을 비유한 그런 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대의 악부시 그리고 당나라 때의 신악부시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어떤 풍류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경에는 각종 수사 기교가 구사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후대에 부비흥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부는 약간 직설적인 수법이고 비는 비유, 흥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의 문학에도 그 여러 방면으로 응용이 되었죠. 이어서 서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의 성격과 내용 및 저작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이 왕실에 사관이 있었습니다. 사관이 좌우에 있어서 좌사우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좌사는 말을 기록하고 우사는 행동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 서경은 말을 기록한 좌사가 남긴 그런 이제 글을 모은 것이 되겠죠. 이 상고시대의 글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자를 써서
이 상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상자에는 아주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글이죠. 상서라는 뜻은. 이 서경의 종류를 보면 고문상서, 이 분서갱유 이전에 작성되었던 그런 이제 글이 45편이 있다가 나중에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공자의 고택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것이 있고요. 분서갱유 때 이제 사라진 것을 이제 구술로 전하다가 나중에 예서로 정리한 금문상서, 한나라 때 이제 복생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29편이 있고, 또 동진 때 매색이라는 사람이 메이츠어라는 사람이 또 발견했다고 하는 위고문상서 58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서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과 내용 및 저작 시기를 살펴보면요, 서경은 우서, 하서, 상서, 주서까지 모두 58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위고문상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서는 그 우가 이제 순임금의 성씨잖아요. 그래서 이때 순임금 때 이제 사관이 정리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5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역사의 시대를 내려오면서 그 내용들을 왕실에서 사관이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공자가 편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자가 편찬한 것 외에 후세에 추가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문장과 특징을 좀 보면요, 이 상서는 잘 다듬어진 직접합법의 문장입니다. 신하와 왕과의 어떤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받아 적은 받아쓰기 또는 뭐 녹취록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 사관이 이걸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어떤 상상력이 좀 가미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자의 상상력에 의한 재구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약간 허구적인 문장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후대에 이 서사문학의 발전에 서경이 일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분을 했습니다. 군데군데. 그러면서 운문과 흡사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 앞 시간에 얘기한 시적 회귀 속성, 그러니까 모든 장르의 글이 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데서 이 서경도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글이 압축이 되다 보니까 암시성과 함축성이 높다 이런 이제 특징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서경의 대고라는 편의 한 대목을 우리말 번역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 나소자는 감히 상제의 명을 어기지 못하겠소. 하늘은 무왕을 훌륭히 여기시어 우리 작은 나라 주를 일으키셨소. 무왕께서는 오직 전복을 따르시어 이 명을 편안히 받으실 수가 있었소. 지금 하늘은 백성을 돕고 계시니 더욱이 이 전복을 따라야 할 것이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앞에서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잘 정리된 이제 그런 글이죠. 그 당시 어떤 실제로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 썼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경이 후세 문학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수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사관들의 문학적인 가능성, 이것들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미문의식, 글을 아름답게 쓰려는 어떤 그런 의식으로 이제 발전했다는 점에서 변려문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걸로 보고요. 또 역사 서술을 이제 표방한 글쓰기인데 실제로는 역사 기술인 것처럼 돼 있지만 나중에 이것은 약간의 현재 허구의 문학인 그런 성격을 좀 띠는 거죠. 후대에 중국에는 어떤 역사물을 그 빙자한 그런 허구적 글쓰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무슨 당대 전기도 무슨 이회전이니 뭐 곽수옥전이니 전자를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서의 발달을 이제 촉진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서경의 그런 워낙 조금 난해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합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서주 문학을 살펴봤습니다.